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하늘이 매치를 외면했습니다. 어제 WBC 경기에서 푸에르토리코의 8강 진출을 확정짓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지만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기뻐하던 중 무릎 부상을 당함으로써 부축을 받고 퇴장했던 에드윈 디아스는 우려대로 심각한 부상임이 확인됐습니다. 진단 결과 디아스는 오른 무릎 슬개골의 힘줄이 완전 파열돼 큰 수술을 받게 됐으며 최소 12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시즌 출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9이닝당 17.1개의 탈삼진과 함께 32세이브 4홀드 3블론 1.31을 기록하고 현 시점 최고의 마무리가 됐던 디아스는 특히 등장곡 나르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매치를 상징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됐고 시즌 후 5년 1억 200만 달러에 재계약해 마무리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디아스는 204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이 1800만 달러인 리암 핸드릭스, 1600만 달러인 켈리 젠슨, 1500만 달러인 라이언 프레슬리, 1450만 달러인 라이제 리글레시아스, 1410만 달러인 조시 헤이더를 제친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 1위에 해당되지만 매츠는 그런 디아스를 적어도 올 시즌에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매츠의 더 큰 문제는 디아스를 대신할 만한 특급 셋업맨이 없다는 겁니다. 1년 10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데이빈 로버스는 지난해 컵스와 필라델피아에서 20세이브 8블론 2.40을 기록하긴 했지만 마리아노 리베라의 앞에서 양키스 셋업맨을 했던 때가 전성기인 선수이며 마무리로서는 한 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애덤 오타비노는 지난해 ERA 2.06을 기록하며 2021년의 부진을 털어냈지만 우한 사이드암 투수로서 지난해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 1리였던 점과 도루에 너무 취약한 투수라는 점에서 마무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에 로버슨과 오타비노, WBC 출전이 불발된 브룩스 레일리로 집단 마무리를 가져가게 될 경우 디아스가 있을 때만큼의 안정감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목되는 소식 중 하나는 참 절묘한 시점에서 켄 자일스가 메이저리그 팀들 앞에서 공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19년 토론토에서 23세이브 1블론 1.87을 기록하고 2년 동안 49세이브 1블론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컸던 자일스는 2020년 9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시애틀이 1년만 쓴다는 생각으로 2021년 2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자일스는 지난해 5월에 돌아왔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5경기 만에 시즌이 아웃됐고 아직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황이 급해진 매츠가 자일스를 덥석 물지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번 디아스의 부상이 WBC에 대한 매츠의 입장을 양키스만큼이나 완고하게 바꿔놓을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고액 선수들, 특히 고액 투수들의 참가를 막게 될지 주목됩니다. WBC 참가가 커리어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투수는 1회 대회와 2회 대회 모두 MVP가 된 마츠자카 다이스케입니다. 2009년 대회 참가를 앞두고 뇌전근 부상을 당한 마츠자카는 대회에 나가지 말아야 했지만 보스턴 구단의 부상 사실을 숨기고 참가했고 2대회 연속 MVP가 됩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정규 시즌을 강타했고 2008년 2년차 시즌에 18승 3패 2.90을 기록하고 클리프리, 로이 할러데이, 케이로드에 이어 사이영 4위에 올랐던 마츠자카는 그해 12경기 4승 6패 5.76에 그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마츠자카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던 보스턴이 마츠자카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매치의 문제는 디아스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2년 26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호세 퀸타나 역시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BC 콜롬비아 대표였지만 허리 통증을 이유로 불참했던 퀸타나는 훈련 도중 왼쪽 5번째 갈비뼈에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검사 결과 갈비뼈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다행히 양성 종양으로 확인이 됐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더라도 7월까지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컵스가 화이삭스에 무려 딜런 시스와 일로이 히메네스를 주고 데려올 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8번의 규정 이닝을 소화했을 만큼 내구성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퀸타나가 빠지게 됨으로써 매치 선발진에도 큰 구멍이 생겼는데요. 데이비 피터슨, 타일러 맥일, 조이 루케시 중에서 5선발을 골라야 하는 매치는 40세 시즌인 벌랜더와 38세 시즌인 슈어저, 36세 시즌인 카라스코의 노장 트리오가 얼마나 건강하게 시즌을 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센가는 신체 검사 과정에서 팔꿈치 문제가 발견됐고 이에 매치는 3년 동안 400이닝을 넘기면 옵트아웃을 쓸 수 있게 하면서도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거나 팔꿈치 문제로 130일 연속 부상자 명단에 있으면 1,500만 달러짜리 팀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역대 최초의 3억 달러 팀은 물론이고 예상 페이롤이 3억 7,300만 달러에 달하는 매치는 시작부터 꼬이게 됐습니다. 사실 매치가 대형 투수를 영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요. 1965년 제1회 드래프트에서 놀란 라이언을 12라운드에서 지명하는 잭팟을 터뜨렸지만 라이언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캘리포니아 엔젤스로 트레이드한 매치는 톰 시버라는 걸출한 에이스가 등장하지만 제2의 톰 시버가 될 줄 알았던 드와이트 구든이 첫 2년 동안 슈퍼 시즌을 보낸 후 무너지게 됩니다. 2004년 마침내 밤비노의 저주를 푼 후 FA 시장에 나온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됩니다. 2004년에 보여준 구속 조화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매치 단장 시절 에이로드에 대해 에이로드와 나머지 24명으로 이루어진 팀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했던 스티브 필립스는 페드로의 어깨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페드로와 계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치는 5년 5,300만 달러 계약으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영입했고 217이닝 5승 18패 2.82를 기록한 매치에서의 첫 시즌을 마지막으로 페드로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보스턴 시절 양키스전을 크게 망치고 나서 알고 보니 아버지와 대결한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양키스가 내 아버지 같았다고 했던 페드로는 2009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마치이에게 4타점을 내주는 마지막 효도를 하고 퇴장하게 됩니다. 페드로가 매치에서 4년 동안 기록한 승리 기여도는 전성기 시절 한 해치에 해당되는 8.1이었습니다. 2008년 매치가 요한 산타나를 데려왔을 때 저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체인지업과 요한 산타나의 체인지업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드로는 몬트리올 시절, 산타나는 미네소타 마이너리그에서 바비 쿠에아르 코치에게서 체인지업을 배우게 됩니다. 매치에 오자마자 6년 1억 3,750만 달러 계약을 선물 받은 산타나는 첫해 234와 3분의 1이닝을 던지고 팀 린스컨과 브랜든 웹에 이어 사이영 3위에 오르는 대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페드로는 그의 20경기 5승 6패 5.61에 그침으로써 기대했던 체인지업 원투펀치는 탄생하지 않았고 2008 시즌을 마지막으로 페드로가 떠나자 2009년부터는 산타나의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2010년 199이닝 11승 9패 2.98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던 산타나는 어깨 수술을 받아 2011 시즌을 완전히 놓쳤고 2012년 134구를 던져 매치에게 창단 첫 노히트를 선물하고 완전히 산화하게 됩니다. 산타나의 134구가 아쉬웠던 건 다른 에이스급 투수들과 비교하면 더 꼼꼼한 관리를 받아야 했던 산타나가 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데뷔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완봉승을 달성했을 정도로 페이스가 살아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타나는 노히터 경기에서 무리한 후 어깨 부상이 재발되고 맙니다. 페드로와 산타나에 비하면 지출액은 소소하긴 하지만 역시 큰 실패가 된 투수는 올리버 페레스입니다. 2004년 랜디 존슨을 제치고 탈삼진율 1위에 올랐던 페레스는 2005년, 2006년 2년 동안 ERA 6.22로 무너집니다. 그 사이 매치로 트레이드된 페레스는 2007년 15승 10패 3.56을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2007년이 예비 FA 시즌이었다는 것으로 매치는 페레스에게 3년 3,700만 달러 계약을 주지만 페레스는 그 3년 동안 ERA 5.17에 그치며 매치의 또 다른 악성 계약이 됩니다. 매치의 투수 계약 실패는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2006년 빌리 와그너와 4년 4,300만 달러에 계약한 매치는 첫 2시즌 동안 활약이 좋았던 와그너를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온 지 2경기 만에 보스턴으로 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합니다. 2009년 와그너가 애틀란타와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을 때 매치는 에인절스에서 62세이브 신기록을 세운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와 3년 3,7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산타나가 57번을 입고 있어 등번호를 57번에서 75번으로 교체한 에이로드는 2009년 62세이브를 기록했다곤 하지만 구속이 뚝뚝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K로드는 2009년 한 해 2개의 끝내기 말로 홈런을 맞은 두 번째 투수가 되더니 이듬해에는 불펜 코치와 언쟁을 벌이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해 체포됩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해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한 K로드는 설상가상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엄지 인대가 파열돼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 수백 통을 보냈다가 또 한 번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1년 7월 미러키로 트레이드된 K로드는 이후 체인지업 마무리로 거듭나지만 매치에서 제대로 뛴 2시즌은 35세이브 7블론과 25세이브 5블론으로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치가 맥스 슈어저를 영입하자 저는 2001년 트윈타워가 생각났는데요. 37세 시즌인 슈어저와 34세 시즌인 디그롬처럼 2001년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은 37세 시즌과 34세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슨과 실링이 포스트 시즌 포함 596이닝을 던진 반면 디그롬과 슈어저는 도합 221이닝에 그쳤고 그나마 디그롬보다 나았던 슈어저는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4피 홈런 7실점이라는 충격적인 피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 시티필드에 수맥이 흐르고 있는 매치는 이번에도 투자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까요? 이쯤 되면 매치를 응원하지 않더라도 매치가 잘 됐으면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